열역학 1법칙인데 자 이제 83조 이제 여기까지 한 거를 쟁여놓으면 자, 첫 번째 압력 먼저. 기체는 충돌을 해서 기체력에 용기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분의 몇을 할 수 있냐면 면적분의 힘. 그래서 기체가 힘을 가해서 피스톤을 움직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단 이거는 뭐가 일정할 때 쓸 수 있다? 압력이 일정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을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에 비례하더라. 첫 번째는 개수에 비례하고 두 번째는 절대 온도. 그래서 여기서 N은 개수, T는 온도 영어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야.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열 에너지까지 확장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커질 수 있는 용기에다가 기체를 넣어놨어요. 자, 이 기체에 내가 열을 가했어요. 자, 어떤 일이 둘 중에 한 가지, 셋 중에 하나가 벌어질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체가 열받았어. 그렇죠. 부풀겠지. 뭐가 커지게? 부피가 커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워지지 않을까?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러면 세 번째는 둘 다 일어날 수 있어. 부피가 커지면서 뜨거워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가 바뀐다는 거게?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도 에너지가 에너지랑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받은 열은 자, 첫 번째 이걸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 U. 그래서 요게 열역학 제1법칙이야. 그래서 거기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기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외부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되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봐야 되는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부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하는 거고, 부피가 줄어들면 일을 받은 거고, 부피가 하나가 없으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라는 거는 뭐만 보셔야 되게? 온도만 보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해 갔어? 요게 열역학 제1법칙. 그래서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입자를 다 다뤄야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기체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네를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길이가 바뀌었는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길이 대신에 부피를 보는 거고, 얼마나 속력이 빨라졌는지 하나하나 잴 수가 없으니까 온도를 보는 거고, 기체 분자가 얼마나 힘을 세게 가는지 모르니까 세 가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부피랑 온도랑 압력을 바꿔가면서 이게 열역학 법칙이 어떻게 적용돼?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열역학 과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상태라고 표현해요. 요거를 기체의 상태. 그래서 부피, 온도, 압력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보면서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열역학 과정 첫 번째 무슨 과정부터 볼 거냐면 등적 과정 먼저 볼게. 자, 등적 과정. 자, 등적 과정. 자, 그럼 등적은 뭐냐? 여기서 적자는 체적. 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부피라고 해요. 그러면 등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등적 과정이야.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량이 얼마란 뜻이게? 부피 변화량이 제로란 뜻이지. 그러면 이 기체는 일을 하지 않아. 이해 갔어?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얘가 이제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기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는 열이 다 뭐로 전환되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요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100% 적용이 돼서 아이씨 눈을 긁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열을 흡수해. 자, 열을 흡수를 하면 자, 뭐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슨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커져. 그래서 Q도 뭐가 나오게? Q도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얘를 흡수를 했어. 내부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질문할게.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열을 받았는데 요게 부피가 바뀌지 않으면 이 안쪽에 압력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데 열을 받아서 막 운동해. 그 압력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도 같이 증가해. 이해 갔어? 압력도 같이 증가해. 그러면 열을 방출했어. 근데 일을 하거나 받지는 않아. 뭐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 내부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델타 U가 얼마가 되게? 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요 값도 무슨 값이 나오게? 음수가 나와.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충돌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압력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압력이 줄어드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압력이랑 그 다음에 부피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 부피가 안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부피는 안 변하고 압력이 P1, P2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부피가 안 변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자, 열 흡수되는 경우는 A에서 B인 경우일까? B에서 A가 되는 경우일까? A에서 B 되는 정답. A에서 B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는 A에서 B가 되는 경우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를 비교를 하면 A일 때보다 언제가 더 높다? B일 때가 높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충돌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이제 B에서 A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은 무슨 과정? 등적 과정. 그래서 등적 과정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예가 있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온도를 겁나 많이 올리는 예가 있거든요. 요리가 안 될 때, 요리를 빨리 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쓰세요? 압력솥을 쓰세요. 압력솥 뭐지? 집에 압력솥 안 쓰니? 갈비 같은 거 오래 끓이고 싶을 때 뚜껑을 단단하게 막아서 압력을 높이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되잖아. 그래서 뺄 때 어떻게 빼? 그러니까 뚜껑 열 때 기체를 빼거나 뚜껑에다가 찬물 부어서 온도를 낮추거나 그렇게 해서 빼지. 그 다음에 이거 쓰기 참 그런데 뻥튀기 할 때 뻥튀기 할 때 거기 철로 된 거에다가 저는 참고로 떡국떡 끓이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떡국떡 튀기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뻥이만 하면 퍽 하면서 터지지. 그것도 요 등적 과정이야. 여기까지 됐나? 그렇게. 그래서 등적 과정 순서대로 이렇게 책 있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력이 먼저 났어. 자, 두 번째는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뭐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등압 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등압 과정은 평상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게? 지금 우리 바깥에 압력이 1기압인데 1기압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밖에 압력이 일정하면 안에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연력학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증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통 실린더가 나오면 이 실린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로 나누거든. 왜냐면 바깥에가 몇 개압이기 때문에 1개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열을 흡수를 했어요. 그럼 기체가 운동이 빨라지겠죠. 열을 흡수하니까 운동이 빨라지겠지? 그러면 안쪽에 당연히 충돌이 늘어나니까 압력이 살짝 늘면 그 순간 뭐가 커져서 부피가 커져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이게 증학 과정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둘 다 바뀌어. 그래서 열을 흡수를 하게 되면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도 커지는 거게? 부피도 커지는 거야.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부피가 안 커지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고 부피가 커진다는 건 뭐를 하는 거게? 일을 하는 거니까 델타 U가 양수가 나오고 일도 하는 거야. 그러면 Q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외부의 일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바깥의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압 과정에서만 이 식을 쓸 수 있어. P 델타 V를 쓸 수 있어. 됐니? 여기는 압력이 바뀌니까 못 쓰거든요. 어차피 얘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요거는 등압 과정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야. 나중에 이건 B가 있긴 있는데 지금 하기는 되게 그렇고. 거기까지 했나? 그러면 열을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방출하게 되면 충돌 횟수가 줄니까 압력이 줄어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부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같이 줄어야 바깥의 압력이 똑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줄어드는 거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이 경우에는 E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델타 U가 음수가 나오고요. W도 음수가 나와요. 음수.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은 거고 0보다 작은 경우.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근데 이거는 살짝 써놓으렴. 이 경우에 온도랑 부피는 정확하게 무슨 관계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정확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면 절대 온도에 정비례해요. 우리가 이 법칙을 뭐라고 하는 게 요거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샤를 법칙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지? 샤를 법칙이 샤를 씨가 말씀하시기를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고 한 게 샤를 법칙이거든. 그래서 그 절대 용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나온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그래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압력이고 부피고 자 등압이야. 등압이니까 선생님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 같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압력은 일정 V1, V2. 자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가 열흡수게 B에서 A가 열흡수게 그렇지 이게 열흡수야. 그래서 얘는 A에서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에서 A. 근데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도 커지기 때문에 온도는 어디가 제일 높게? B가 더 높아.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그래프 아래 여기서 뭐 계산해야 돼? 넓이를 계산하면 넓이가 어떻게 되지? P V2 V1이니까 델타 V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가 될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을 하는 거고 열 흡수하는 거고 B에서 A로 갈 때는 얘는 이제 열을 방출해서 일을 받은 거고. 이해 갔어? 그러면 등적 과정이랑 등압 과정을 비교를 했었을 때 등적 과정이랑 등압 과정 비교를 했었을 때 처음 상태도 조금 똑같이 갈게. 얘는 은근 중요한가? 예.
이쪽 혹시 지우려고 하면 지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할게. 첫 번째는 똑같은 온도로 압력 상황에서 여기를 고정시킨 상황이고, 자, 여기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 자, 왼쪽은 무슨 과정일까? 이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놓은 부피가 바뀌게요, 안 바뀌게요? 안 바뀌어요. 요건 이제 등적이고, 여기서는 바깥쪽의 압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쪽 압력도 똑같아지거든. 등 앞과정이야. 처음에 온도랑 압력을 부피랑 똑같았어, 개수랑. 자, 그럼 똑같이 열을 가했다. 자, 뭐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렇지, 등적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왜 그러게? 그렇지,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일을 안 하고 내부 에너지로만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이해 갔어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일로도 전환되지만 얘는 일로 전환이 안 되거든. 그래서 똑같은 열을 가하면 등적 과정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이해 갔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부피, 그래서 요게 이제 등 앞 과정이야. 참고로 요거 샤를 같은 거 써놔야겠다. 샤를. 자, 그래 넘어가자. 샤를이 영어로 찰스지, 찰스. 미안합니다. 잡학다식한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4쪽 오시면 이제 등 온 과정.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가는 거야. 첫 번째 부피 일정, 두 번째 압력 일정, 세 번째 무슨 일정? 온도 일정. 세 번째 가는 거거든. 자, 세 번째는 등 온 과정인데, 이제 너무 팍팍하게 썼나? 자, 그럼 일단 등 온 과정. 등 온.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겠죠? 온도가 올라가야 내부 에너지가 커지거든?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어. 근데 온도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체가 열을 받으면 뭐만 바뀌는 거게? 받은 열로 일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일로만 바뀌어. 얘는 지금 내부 에너지로 바뀌었고, 둘 다 바뀌었고, 쟤는 이제 일로만 바뀌었고, 요렇게 되는데, 솔직히 등원 과정을 일상에서 되게 만들긴 힘든데, 잠깐 여기서 보일 법칙을 살짝 얘기해볼까? 자, 외부 온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내부 온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세 개를 준비할게요. 자, 지금 추 한 개에 20리터라고 칩시다. 손에 추 두 개로 올릴게요. 자, 추 두 개로 올리면 몇 리터가 될까요? 단순하게. 추 하나 올렸을 때 20리터거든? 추 두 개 올리면 몇 리터가 될까요? 당연히 10리터가 되죠. 됐어? 그러면 추 4개 올리면? 추 4개 올리면? 이걸 3개로 안 옮겨. 얘 5리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2배 되면 부피가 몇 배? 2분의 1배. 압력이 4배 되면 부피는 4분의 1배. 1기압일 때 20리터면 4기압일 때 5리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1 곱하기 20 한 거랑 4 곱하기 5 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랑 부피 곱한 값이랑 압력이랑 부피 곱한 값이랑 뭐하다? 같다, 보일 법칙. 그래서 보일 법칙은 기체 부피는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한다가 보일 법칙이거든요. 단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를 다시 잘 그려야 돼. 자,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면 압력이랑 부피랑 반비례 관계되며. 그러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나야 되냐면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야겠지? 반비례. 반비례 그래프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P1일 때 V1, 얘가 P2일 때 V2. 거기 좋지 않아. 거기 이거는 조금 체크 좀 해놓을래? 거기 V1에 P1 써놓고 그래프 얘는 써놔.
그래 P1 써놓고 P2 계산하면 우리가 얘를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등운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등운곡선에서 무슨 값이 같아야 되냐면 P2 이 값 같아야 돼. P1 V1 값이랑 P2 V2 값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P2 V2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4P야 V야. 그럼 여기가 P가 되면 여기 몇 V 돼야 되게? 완전 틀렸다. 여기 4V 나와야 돼. 그렇게도 계산돼야 되거든. 그래서 등운곡선. 자, 여기서 이제 등운곡선. 차차. 자, 여기 등운곡선. 자, 그러면 자, 온도가 이제 일정한 과정. 자, 그러면 첫 번째 열을 흡수했어요. 자, 열을 흡수했어요. 자, 온도가 일정합니다. 뭐만 커진다? 부피가 커진 대신에 뭐가 내려가는 거다? 압력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흡수를 했는데 부피가 커지지만 기체 운동 속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줄어서 압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를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양수, Q도 양수야.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내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방출하면 자, 열을 방출을 하게 되면 얘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운동은 일정하지만 충돌 횟수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은 증가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E를 받아서 부피가 델타 V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음수, 얘가 음수. 됐어?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이 외부에 일을 하거나 외부에 일을 받는 상황이야. 자, 그럼 질문. 여기도 똑같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자, A에서 B가 열을 쏘게, B에서 A가 열을 쏘게. A에서 B가 열을 쏘야. 됐어? 열을 쏘야. 부피 커졌잖아. 그러니까 부피 커지면 무조건 열을 쏘라고 보면 돼. 이해 갔어? 온도가 올라가거나 부피 커지면 무조건 열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열 방출이겠지. 그래서 A에서 B, 그래서 B에서 A. 됐나? 대신에 온도는 어떻다? A랑 B랑 온도는 A랑 B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간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저거는 원래 순서 등적하고 등온한 다음에 등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일정한 거 좀 빼고 나중에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은데 순서대로 와서 그냥 순서대로 했어. 어쨌든 핵심은 열이 기체 내부의 에너지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 갖고 외부에 뭐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거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정형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낯설긴 엄청 낯설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완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은 다음 시간 하자. 자, 그래서 자 85쪽에 와볼게요. 단열은 다음 시간 합시다. 아, 참고로 등온 과정은 실생활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바깥의 온도도 계속 바뀌고 안쪽 온도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저거는 등호는 조금 이제 힘들지. 자, 그래서 85쪽에 개념하기 문제 빈칸 가자. 첫 번째 1번. 자,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나타나는 에너지. 얘는 열 에너지야. 개념 정리하고 가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열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 단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안 돼요. 부피 변화량. 그래서 부피가 안 바뀌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3번의 부피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들을 다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들의 무슨 에너지 총합? 운동 에너지 총합. 그래서 기체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기체에 가해준 열은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되던가 아니면 부피가 커져서 외부의 한 1로 전환된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외부의 한 1, 그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몇 개 볼게요. 넘겨보시면 86쪽 와봐. 자료 1번, 2번 같이 할 거거든? 자료 1번 한번 문제 좀 봐봐. 86쪽에 자료 1번. 그래도 내가 가고서 푸는 게 낫지. 문제 한번 봐봐. 86쪽에 자료 1번. 자, 86쪽에 자료 1번.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피스톤에다가 열을 지금 가한 상황인데, 잠깐 칩한번. 여기서 이 바깥쪽에 압력이 바뀔 이유가 있을까? 바깥쪽에 압력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냥 공기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압력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피스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과정이 이게? 등압 과정이라서 오른쪽에 그래프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열을 흡수를 하면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철저하게 온도와 관련된 값이고, 그래서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려면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 뭘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즉 뭐도 커진다? 부피가 커지는 거야. 얘를 흡수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 상태에서 부피가 이렇게 이제 늘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우리가 등압 과정인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무슨 식 쓸 수 있다 그랬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하시려면 여기서 뭐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아래 넓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압력, 부피 변화량이니까. 근데 단위 조심해야 돼. 여기 세부축이 10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야. 5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변화량 얼마 나오니? 0.084가 나오지? 그럼 면적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8,400줄 나오지.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 일을 했는데 여기서 한 일은 8,400줄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넓이 그냥 계산하면 돼. 8,400줄. 자, 그래서 보기 먼저 갑시다. 1번. 자, 실린더한 기체 압력은 일정하다. 맞고요. 왜냐면 바깥쪽 압력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쪽 압력도 바뀔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왜 높아져야 되냐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부피가 커진 상태에서 충돌 횟수가 그만큼 많아져야 돼. 그래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했던 거 기억하시죠?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절대 온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운동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OXO.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몇 줄? 8,400줄. 계산했고,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자, 열이 몇 킬로칼로리라고 나왔어요? 5킬로칼로리라고 나왔지? 5킬로칼로리 맞지? 근데 5킬로칼로리인데 1킬로칼로리당 몇 줄이래? 4,200줄이면 얼마 온 거야? 21,000줄이라는 얘기지.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4,200 곱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몇 줄 받았어? 21,000줄 받았는데 한 일이 8,400줄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가 돼야 돼? 21,000 아닌가? 맞죠? 저 계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가 나야 돼? 600. 그러면 12,600줄 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2,600줄. 그래서 2번에 8,400줄이기 때문에 3번에 12,600줄. 그러니까 21,000줄 흡수해서 8,400줄 일하는 데 쓰고 12,600줄만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고. 이게 B가 항상 5대 3대 2가 나와요. 등압 과정에서. 이게 항상 5대 3대 2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용사는 나올 수도 있겠다. 성준씨면. 자, 갑시다. 자, 그래서 1번, 4번에 1번. 자, 팽창 수축은요,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면 일 한 거고, 수축되면 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4번에 1번에 5,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조심해라.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로 전환된 양 합한 게 흡수한 열량이야. X. 그래서 얘는 55X.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걔도 문제 한번 봐봐. 걔도 문제 한번 봐봐.
자, 걔도 문제 한번 보시면, 자, 가는요, 어떻게 된 거 보이세요? 거기, 고정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걔는 등적 과정이야. 자, 얘는 등적. 자, 얘는 등적. 그 다음에 얘는, 실린더가 압력, 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 이 친구는 바깥에는 압력이 일정하네. 같기 때문에 무슨 과정? 등, 앞 과정이거든? 자,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에서 흡수된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로 전환되는데 이 녀석은 온도와 관련된 양, 요거는 뭐와 관련된 양? 부피와 관련된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슬슬 외우면서 가. 등적 과정이면 뭐가 바뀌지 않지? 부피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열이 무조건 무슨 에너지로만 전환된다? 내부 에너지로만 전환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흡수된 열이 내부 에너지로도 바뀌지만 부피로 오르면서 뭐로도 일로도 전환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델타 U라고 쓰고 얘를 델타 U 프라임이라고 쓰면 델타 U가 클까? 델타 U 프라임이 클까? 델타 U가 크다 그랬지? 이 경우에는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일부가 일로 전환되지만 이 친구는 일로 전환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커져서 온도 변화가 더 큽니다. 됐어. 자, 그럼 1번 갈게. 자, 가나에 해당하는 거 고르시오. 기체가 받은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 해당된다? 걔는 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외부의 한일의 양 합과 같다? 걔는 나.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주세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등온 과정이면 얘를 제끼시고 등적이면 얘를 제끼시고 등압이면 제끼지 마시고. 이해 갔어? 자, 그러면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큰 거. 자, 일단 가에서 압력 생각해봐. 아까 이 경우에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 어떻게 돼야 돼? 압력 올라가야 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대신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만큼 뭐가 커지는 거게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이 가에서가 더 큰 거를 고르라 그러면 압력 커야 되고 온도 높아야 되고 온도가 높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리을의 기체가 필순에 한 일은 없지. 가에서는 없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제로다. 부피 변화량이 없으니까 제로가 맞아. 그 다음에 가에서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가에서 압력 진짜 많이 증가해요. 얘네 정비례로 증가합니다. 정비례예요. 자, 나에서 기체 온도가 일정하다. 나에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55X. 그래서 하나만 더 가면 거기 87쪽에 2번 봐봐. 87쪽에 2번. 자, 87쪽에 여기 지금 순환 과정 나왔는데 자, 순환 과정에서 한 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렇지. 어디 넓이 계산을 하고? 그렇지. ABCD 사이 넓이 계산하면 돼. 답 몇 번? 답은 3번. 자, 그럼 앞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85쪽에 1, 2, 3, 4만 풀어보실래요? 1, 2, 3, 4. 85쪽에 1, 2, 3, 4 풀어봐.
7,100원. 엄청 많진 않아. 엄청 많진 않지?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에 P 델타 V. P 델타 V. 자, 그 다음에 2번에 OXO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온도는 내부 에너지, 부피는 1.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했지만 5,000줄 받아서 2,000줄 일했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얼마? 3,000줄. 그 다음에 6번 잠깐 보자.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등압 과정. 자, 여기서 기억은 무슨 과정일 것 같아?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압력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야. 그 다음에 디귿 먼저 가요. 디귿은 뭐가 안 바뀌었지? 그렇지. 무슨 과정? 등적 과정. 그러면 등운 과정 그림 찾아볼래? 리을인 거 보이시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오늘 숙제 여기